안녕하세요. 제일학원 국어과 오동환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 똑같이 수업 시간랑 똑같이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처음 배우게 될 작품은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인데, 자, 관동별곡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지? 자, 정철이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이자 시인이고 주요 작품으로 우리 학생들 앞으로 많이 괴롭히게 될 삼이인곡, 송미인곡과 같은 대표적인 가사 작품들을 지은 사람이 이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글의 갈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갈래는 기행가사면서 양반가사죠. 자, 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가사라는 건 보통 시조와 비교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자, 시조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다시피 3, 4, 4, 4조의 음수율, 무슨 말이지? 음수율, 음절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을 보고 음수율이라고 하는데, 자, 가사든 시조든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의 같은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게 형식적인 특징을 왜 이야기하고 지나가냐면 뒤에 학습 활동에서 가사와 시조의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이 부분의 학습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형식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사음보의 율격이라는 거죠. 자, 사음보가 뭐지? 한 행을 몇 덩어리로? 네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차이가 있어. 자, 차이가 있으니까 갈래가 다르겠지? 자, 행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인데, 자, 시조 같은 경우 우리 알다시피 3장, 그러니까 몇 행? 초장, 중장, 종장의 몇 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3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뭐의 경우는? 가사의 경우는 행의 길이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냥 사음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부른다라는 점,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부른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봤는데, 자, 무슨 가사면서 무슨 가사입니까? 기행가사이면서 양반가사죠. 그래서 내용상의 보편적인 특징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행가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 여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정, 무슨 말이지? 여행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뭐나 시간의 흐름이나 두 번째 뭐의 이동을, 공간의 이동을 뭐라고 부른다? 여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특히나 이 글에서 뭐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 시가 어떻게 시상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봐야 되겠지? 여정을 봤으면 견문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견? 볼 견, 무슨 문? 들을 문.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나타날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뭐가 나타날 거냐면 감상.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타자의 뭐 한 점이 드러날 거다. 느낀 점이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위주로 이 글을 감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땀이 나네요. 자,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가사라고 그랬잖아요? 양반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반가사는 대부분 뭐 아니면 유교적 충의사상 아니면, 대답했지? 유교적 충의사상 아니면 뭐를 다룬다고 했습니까? 도교적 신선사상을 다룬다고 얘기했는데, 자, 아무래도 송강 정철은 조선시대 선비다 보니까 뭐를 유교적,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효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작품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유교적 충의사상에서 이 글에 제일 잘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연군지정입니다. 무슨 뜻이지?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우국지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란 뜻이고, 자, 뭐에 대한 포부? 선정에 대한 포부가 나타납니다. 선정이란 건, 자, 아무래도 선비고 관리였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 또는 통치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정치를,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포부 또는 뭐가 나타난다? 다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지었어? 양반이 지었어요. 같이 하는 거야? 양반 가사야. 그래서 뭐가 나타나? 유교적 충리 사상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좋은 정치를 베풀겠다는 다짐. 자, 그러면서도 그때 선비들은 어디에 뭐하여? 자연에 은거하여 자연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생각들도, 이상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데? 도교적 신선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도교적 신선사상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든지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되겠다라는 무라일체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요것들을 찾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죠?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관동별곡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관동별곡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본사 부분을 금강산을 유람하는 부분과 그리고 바다, 동해바다를 유람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본사 1, 본사 2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뭘까요? 자기가 실제로 읽어 내려가면서 현대어로 직독직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일을 뭘 올릴 거냐면 원문에다가 현대어로 해석하는 프린트를 올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현대어로 뭐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을 때 같이 집에서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강호의 병이 들어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비록 만극하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나무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에 알패 섰다. 까지 한번 읽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호라고 해서 강호 무슨 뜻이야? 원래대로는 강과 호수라는 뜻이야. 그치? 하지만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땐 이런 관습적인 표현의 의미를 확실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고전식을 읽을 때 강호가 나오면 뭐다? 자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 보면 여기서 뭐가 사용됐다? 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대유법이 뭐예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법을 보고 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해서 빵,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정말 빵만 의미하는 건가? 아니지. 음식, 먹을 것 전체를 빵이라는 그 일부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유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라는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과 호수라는 일부 대상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전에서는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강호가 나오면 대유법보다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구나, 자연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 그럼 자연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자연의 병이 깊다라는 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뭐가 걸릴 정도다, 병이 걸릴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도 어때요? 병이 나죠. 그죠? 뭐라 불러? 상사병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야.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뭐가 깊다? 병이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 옛날 우리 선비들은 이러한 표현을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한자성어도 함께 전해지는데, 첫 번째가 천석고황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가 연하고질이라는 표현인데, 자, 고질과 고황은 둘 다 병 이름입니다. 병 이름이고, 앞에 연하와 천석은 둘 다 안개와 노을 그리고
샘과 돌이라는 자연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연하, 천석은 뭐? 자연. 그리고 고질과 고항은 뭐? 병. 그래서 뭐를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뭐에 누웠더니? 중림에 누웠더니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때 정철은 잠시 관직을 내려두고 자의에 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든 어쨌든 자연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인 전남 창평에 은거하고 있었어요. 전남 창평. 대나무가 유명했나 보지? 그래서 전남 창평에 은거하여 지내더니 이런 뜻입니다. 첫 구절부터 좀 설명이 장황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어디에? 전남 창평에 은거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동 800리, 지금으로 치면 관동, 대관령의 동쪽 지역을 맡겼답니다. 방면, 관찰사의 소임을 맡겼답니다. 누가요? 임금님이 맡겼겠지, 그치? 그래서 관동 800리의 관찰사로서의 뭐를 맡게 되었다? 소임을 맡게 되었다. 임무를 맡게 되었다. 맡겨주셨다. 누구가? 임금께서. 이런 뜻입니다. 이 글이 무슨 가사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행가사라고 얘기했지. 기행가사. 기행가사. 그래서 누가? 정철이 전남 창평에 있다가 이따 뒤에 학습활동에 보시면 화자의 여정이 쭉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먼저 있다가 전남 창평에 은거하고 있다가 관동 관찰사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 그 부임지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금강산과 동해의 명승지들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읽어봅시다. 계속. 자, 어와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와 성은이야 임금의 은혜가 가디로 갈수록 만극하다 뭐하다 끝이 없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빈칸 채워 넣었어요. 임금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믿고 관찰사의 소임을 맡겨주신 임금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사의 소임을 맡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부임식을 해야 되겠죠? 임명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다? 한양으로 이동합니다. 전남 창평에서 한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 한양을 의미하는 표현들, 여정들, 연추문, 들이다라. 문 중에 하나야. 한양으로 들어오는 문 중에 하나. 경회남문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 겁니다? 궁궐로 가는 겁니다. 경회루라고 경복궁에 있는 그 잔치하던 누가 있죠, 그렇죠, 정자.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라고 했어요. 하직하고 물러나니. 벌써 누구한테? 임금님한테 굿바이 한 거지. 하직 인사한 거야.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해서 이 옥절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관찰사임을 증명하는 뭐다? 신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옥절을 뭐 하게 된 것을, 받게 된 것을, 그것이 내 앞에 섰다. 이렇게 뭐 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어쨌든 뭐를 관찰사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떻게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행사들을 다 뭐 했어요?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해서 비약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속도감 있게 뭐 하는 이유는, 속도감 있게 내용을 전개하는 이유는 이 글 자체가 관동별곡이란 말이에요. 관동별곡. 그러니까 화자가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저기 강원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지 않죠. 중요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뭐의 방법을 사용해서, 생략과 비약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압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정을 위주로 본다 그랬어요. 특히 뭐의 이동?
뭐 이동? 공간의 이동. 이를 위주로 보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부임지로 갑니다. 평구역, 말을 가라. 지금 여주인데 지금의 지명이 뭔지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자가 어느 지역들을 뭐 해갔는지, 거쳐서 갔는지들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뭐로 돌아들었어요? 흑수로 돌아드니 섬감은 어디면요? 치악이 여기로다. 구개음악 그냥 적용해서 읽어줍니다. 치악이 여기로다 라고 뭐를? 여정을 봐봐요. 여기도 어떻게? 여기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생략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구절 나왔습니다. 소양강 말인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인고 고심 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소양강은 한강 지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가 흘러 어디로 가? 당연히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런데 이 관찰사의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이 그 정도의 상식도 없는 사람일까? 아니란 말이야. 소양강 말인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인고 라는 것은 설의적 표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봄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소양강 말인물은 어디로 흘러간다? 한양으로 흘러간다. 누구? 한양에 누가 있다? 임금님이 계신다. 누가 떠오른다? 임금님이 떠오른다. 임금님 보고 싶어요 라고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했었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글에 표현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여기 뭐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연군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서리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심거국 무슨 뜻입니까? 외로운 신하, 뭐를 떠난?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 여기선 나라를 떠났다라기보다는 화자가 누구 곁을 떠나서, 임금 곁을 떠나서 관찰사의 부임지로 간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고심거국에라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그럼 결국에는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고심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샤. 우리 앞으로 자주 나올 표현입니다. 그렇죠? 고전시가 읽을 때 하다는 무슨 뜻이었지? 많다, 크다의 의미였고, 리을샤라는 종결어는 어떤 뜻이었어요? 옆에 반드시 메모하십니다. 리을샤 무슨 뜻? 뭐뭐 도다, 뭐뭐 구나 라는 어떤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얘도 문학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화자에 뭐가 표현되는 글이란 말이야? 감정, 정서, 서정이 표현되는 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감탄형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종결어미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리을샤, 뭐뭐 도다, 뭐뭐 구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발이 왜 많을까요? 언제 백발이 많아져? 뭐가 많을 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여기서 백발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기도 많다라는 거. 우리 아까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내가 누구 곁을 떠나는데, 임금 곁을 떠나는데 임금님이 잘 지냈을까? 나라가 잘 돌아갈까? 걱정된다. 뭐가 표현되는 부분이다? 우국지정이 표현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아직 저기 관동지방은 가지도 않았어요. 자, 동주 밤 겨우 세워. 자, 동주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의 철원인데 겨우 세워. 북관정.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오면 주의해야 되냐면 정, 대, 루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의합니다. 정, 대, 루. 무슨 말이냐면 정은 정자야, 정자. 어떤 곳에 정자를 세울까요? 당연히 어떤 곳? 경치가 좋은 곳. 그래서 경치 구경하기 좋은 곳에 정자를 세웁니다. 대는 전망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는 별 다를 거 없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루, 뭐도 마찬가지.
누각도 마찬가지. 누. 어디에 세운다고? 경치 좋은 곳에. 자, 그러면 저게 곧 뭐가 될까? 여정. 공간의 이동이 될 거고요. 그렇죠? 어떤 곳에 세운다 그랬어요? 경치 좋은 곳에 세운다고. 보는 게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뭐도 표현하겠죠? 느낀점, 감상도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주해라? 정대루가 나오는 주해라. 자, 어디에 올랐다? 북관정에 오르니.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되리로다. 사실 선생님은 정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바가 너무 심해요. 과장도 심하고 자뻑도 좀 심합니다.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뻑이 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뻑이 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야. 자, 북한산 어딨어? 김정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북한산은 어디에 있냐면 한양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한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산, 결국 또 아까 소양강이 어디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 삼각산이 어디에 있어? 한양에 있어.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다. 임금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뭐랑 연결돼야 돼요? 연군 지정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어쩌면 보일 것도 같다. 여기가 지금 철없냐?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이 시력이 2.0, 3.0이어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곳이 보일 것도 같다라는 건 누구를 떠올리고 있다. 네, 그곳에서 임금을 떠올리고 있다. 연군 지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궁왕 대궐터에 옛날 궁예왕의 대궐이 천엄에 있어요. 그죠? 오작이 지지개니. 앞으로 자주 나올 표현인데 오작은 까마귀와 까치란 뜻입니다. 까마귀와 까치. 새죠. 그냥 자연물이에요. 오작이 지저귀니 천고.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의 흐름 동안에 흥하고 망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궁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자, 대궐이 있었으면 그곳이 굉장히 뭐 했겠죠? 당연히 그 지역이 번성했겠지? 많이 발전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지? 근데 그곳에 지금 뭐만 지저겨? 까마귀와 까치만 지저겨. 어떤 의미야? 그때의 그 뭐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번성한 모습은, 발전됐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자연물만 남아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이란 건, 뭐라는 건, 왕조라는 건 참 뭐한 것이로구나. 선생님이랑 수업 계속한 사람들은 어떤 말 할지 알죠? 더덥구나, 부질없구나, 무상하구나, 허무하구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덥구나, 부질없구나, 허무하구나, 무상하구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감정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인생무상이라고 합니다. 인생무상.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옛 대궐터에서 인간의 삶이란 뭐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회양, 내 이름이 마침 같구나. 극장유 풍채를 고쳐하니 볼게이고 라고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회양이라는 것도 뭐예요? 여정입니다. 네 이름, 지명인데 마침 같구나. 뭐와 같다라는 얘기냐면, 자, 이제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둬야 되는데, 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글을 쓸 때는 중국의 고사, 그러니까 옛날 일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거나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강조하는 표현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뭐를 활용한다? 중국 고사를 활용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특히 그러냐면 이 급장유 여기도 써있죠? 중국 한무제 때 사람으로 일찍이 회양 태수가 고을을 누워서 다스릴 정도로 뭐를 했어? 선치. 무슨 말이야? 좋은 정치를 했다고. 자,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지역을 지나고 있는 거야? 회양 지역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양 지역을 지나면서 어때? 뭐해? 급장유를 떠올린 거야. 뭐를 베풀었던? 선정을 베풀었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급장유의 풍채, 모습을, 그 훌륭한 모습을 고쳐.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냥 다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니 뭐 할 것인가? 볼 것인가? 다시 볼 거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에게서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던 모습을 다시 볼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볼 거다. 뭐예요? 뭐에 대한 포부? 선정에 대한 포부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뭐뭐뭐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서사, 본사, 결사. 근데 본사 부분이 본사 1, 본사 2 이렇게 나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갈 겁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갈 건데 잠시 끊었다가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